그리고 이 영상이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디자이너나 브랜드 담당자, 그리고 어떤 것을 만드시는 이제 창작자 분들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사실 처음 박스를 제작하시거나 초보자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기획과 컨셉 디자인, 그리고 이제 재료의 선택, 요 부분은 한 번에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개발을 하는 것은 이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할 만한 박스를 찾아서 일부만 변경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말 그대로 피니싱입니다. 사실상 일반 오프셋 인쇄를 제외하고는 종이에 그 다른 작업을 하는 많은 다른 공정들이 후가공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스맨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패키지 박스 초보자를 위해 힘이 닿는 한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스 제작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지를 향할 때 내비게이션이나 그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박스 제작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좀 우선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디자이너나 브랜드 담당자, 그리고 어떤 것을 만드시는 이제 창작자 분들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이제 패키지 박스나 지구조 제작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당연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박스 공장 관계자분들에게도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따로 또 전문가 과정 영상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좀 더 전문가 분들은, 관계자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패키지 박스는 어떤 과정으로 제작될까요? 궁금하셨으면 좋겠네요. 조금 더 궁금증을 가지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과정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당연하게 보여질 수 있는 과정인데요. 기획부터 시작해서 컨셉 디자인을 잡고, 재료, 이게 종이죠. 이걸 선택하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는 이제 박스의 구조에 대한 설계입니다. 일종의 전개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설계 도면 위에 그래픽 디자인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형을 만듭니다. 목형은 이제 종이를 프레스하는 종이증 틀이죠. 그리고 인쇄하고, 코팅하고, 후가공하고, 톰슨을 합니다. 톰슨은 이제 목형을 가지고 프레스하는 그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접착을 하고, 이제 박스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어떤 경우는 접착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 박스가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서 붙여져 있어야 박스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를 결합을 하는데, 액세서리는 뭐 리본이나 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검수를 하고 포장을 해서 출하합니다. 내보내는 거죠. 이 과정은 이제 공장마다 조금씩 다르고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뭐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단계, 그 각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제가 단계를 나눠 놓긴 했지만, 사실 처음 박스를 제작하시거나 초보자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기획과 컨셉 디자인, 그리고 이제 재료의 선택, 요 부분은 한 번에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나 초기 업체의 경우 기획 자체가 주로 이제 벤치마킹에서 출발을 하죠. 다시 말하자면 이제 잘된 패키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보기에 좋고 담고 싶은 박스에 대체로 이제 기본적인 구조하고 이제 칼선만 참조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디자인 방향성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재료, 즉 종이죠. 종이 재질을 구조와 컨셉에 맞게 이제 뭐 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획과 컨셉 디자인, 재료 선택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설계입니다. 소위 이제 칼선이라고도 하고 박스의 그 전개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새롭게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초보나 초기 업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설계 영역은 세부적인 부분이나 형태는 그대로 하고 사이즈를 바꾸는 것 같은 그런 일부 영역의 변경과 조정 수준만을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대로 개발을 하는 것은 이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할 만한 박스를 찾아서 일부만 변경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선, 도면이죠. 도면이 만들어지고 확정되면 여기에 그래픽 디자인을 올립니다. 보통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샘플이죠. 모급을 만들어 보는데요. 제품을 모급에 넣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테스트를 다양하게 하고 확정을 하면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패키지를 제작하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여기까지 진행되면 그 다음, 그 이후 진행은 대부분 공장이나 패키지 제작 에이전시에 맡기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영역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또 궁금하기도 하고 알아두면 아무래도 좋겠죠. 이번엔 이제 목형 제작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칼선, 즉 그 박스가 잘라지는 선의 형태에 따라 칼을 그 나무 합판에 심습니다. 사실 목형이 참 중요한데 목형에 대해서 그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박스 제작 공정에서 핵심은 목형이고 어떤 목형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박스가 잘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형에 따라 어떻게 잘릴지, 어떻게 오시가 만들어질지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 목형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전문가분들 대상으로 따로 강의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인쇄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목형을 만드는 그 공장과 인쇄 공장이 다르기 때문에 목형을 만든 다음에 인쇄를 하기보다는 뭐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박스 공장에서 직접 목형을 제작하는 경우가 드문 편인데요. 이 박스 인쇄와 그 일반 인쇄물의 그 인쇄 차이가 있다면 박스는 비교적 그 두꺼운 종이에 소위 이제 판지라고 불리는 종이에 인쇄를 좀 하는 편이고 일반 인쇄물은 좀 얇은 종이에 인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인쇄하는 곳에서 박스용 종이가 좀 인쇄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인 목적을 위해 인쇄를 생략하거나 박이나 형압 등의 후가공으로만 연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혹시 뭐 실크 스크린 인쇄를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크 스크린 인쇄는 뭐 인쇄라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인쇄하고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좀 후가공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웬만한 공장에서는 실크 스크린 인쇄는 하는 경우가 좀 드물다는 것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쇄가 끝나면 코팅을 하게 되죠. 물론 코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팅은 크게 이제 비닐을 씌워주는 라미네이팅 같은 작업과 또 약품 같은 걸 뿌려주는 코팅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코팅을 하는 이유는 우선 예를 들면 내습성, 즉 우리 종이가 수분과 습기에 되게 취약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종이를 빠르게 인쇄를 하다 보면 종이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종이가 쌓여서 잉크가 번지거나 묻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팅을 하면 구조적으로 또 튼튼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진에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빛이 반사되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코팅 자체가 어떤 질감을 뭐 심미적이거나 디자인적 그 요소로 좀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팅을 하면 대부분은 이제 종이 자체 질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단점도 있죠. 또 코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와 코팅이 끝나면 후가공으로 넘어갑니다. 후가공은 인쇄 후 가공의 줄임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영어로는 말 그대로 피니싱입니다. 사실상 일반 오프셋 인쇄를 제외하고는 종이에 그 다른 작업을 하는 많은 다른 공정들이 후가공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가공에는 많이 들어보신 뭐 그런 이제 금박, 음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박 작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이가 튀어나오거나 들어가는 효과인 그 형압, 양각처럼 된 게 이제 엠보싱, 들어가는 게 이제 디보싱이죠. 그리고 아까 말은 좀 인쇄라고도 했지만 사실상 실크 스크린 작업도 후가공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쇄 후 가공인데 이제 만약 일반 오프셋 인쇄와 실크 스크린 작업을 다 해야 된다면 인쇄 후에 따로 실크 스크린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크 스크린 인쇄 말고 별도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는 작업을 그런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드디어 박스맨의 전문 분야인 톰슨 공정까지 왔네요. 톰슨 공정은 그 전자상거래와 이 온라인 쇼핑의 발달로 박스의 사용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역시 이제 톰슨이 부각이 되게 됐죠.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박스는 톰슨이 주요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쇄와 이제 코팅이 이런 된 종이들이 톰슨 장비라는 일종의 그 고속 프레스 장비에 이렇게 급지가 돼가지고 즉 들어가서 목형 틀로 프레스 찍혀서 박스 모양대로 이제 잘리는 건데요. 시간당 수천 장, 빠르게는 뭐 9천 장이고 또 혹은 뭐 그 이상의 작업 속도로도 진행이 됩니다. 톰슨 장비를 거치면서 종이가 비로소 이제 박스가 된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톰슨 영역을 영어로는 컨버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톰슨 쪽 영역은 앞으로 전문가 과정을 따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왔네요. 이제 접착입니다. 아마 이제 분리수거를 하면서 박스를 다 분해해서 펼쳐보신 분들은 박스에 이제 접착되어 있는 부분을
그 손으로 떼서 분리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접착이 없이 그냥 손으로 접어서만 만들 수 있는 박스도 있지만 대량 생산되는 박스들은 대체로 이렇게 접착이 돼야 박스가 되죠. 접착은 톰슨 작업된 원단들이 이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쭉 올라가서 이 쭉쭉쭉 진행되면서 접착액이 한쪽에 도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접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접착이 되는 그 속도가 톰슨 작업보다 보통 더 빨라가지고 시간당 이제 10,000개 이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접착까지 됐으면 사실상 이제 박스는 완성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아마 좀 그 단단하고 그 판판한 박스, 이걸 이제 사바리 박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사바리 박스에서 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스에 어떤 용도를 좀 추가해 주거나 뭐 심미적인 어떤 디자인성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리본이나 끈 같은 걸 다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줄었지만 그 왼쪽 그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예전에 이제 좀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추 같은 하도메, 그 아이렛이라고 하죠. 요걸 달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용이나 뭐 좀 들고 다니기 편하게 박스에 손잡이를 달아주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좀 사바리 박스는 제작 공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만들어진 박스를 검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인쇄가 잘 됐는지, 뭐 지분, 이렇게 먼지죠, 종이 가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작 과정에서 뭐 너무 많이 발생이 됐거나 혹은 뭐 잘린 단면이 좀 깨끗한지, 박스로 만들었는데 이제 접착이 좀 잘못돼서 좀 틀어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없는지 점검을 합니다. 각 공정 단계에서도 점검이 필요하지만 이때 확실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점검 시트를 꼭 만드셔서 확실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장입니다. 그냥 포장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포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포장할지를 협의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팔레트 위에 박스를 적재를 하고 랩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립되지 않은 박스들을 박스 포장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냥 밴딩해서 쌓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장 방식에 따라서 배송과 그 납품 방식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팔레트 포장은 지게차 사용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함인데 막상 그 배송지 지게차가 없어서 현장에서 해체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2번 작업하는 거죠. 또한 이제 밴딩으로 묶는 포장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밴딩과 그 밴드와 박스가 그 닿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윗부분 박스와 밑부분 박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박스에 담는 포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또 추가 비용이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는 포장을 하고 배송지와 이제 창고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좀 소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박스가 만들어진 여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아주 사실 최소한으로 간략하게만 좀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도 나름의 하나의 좀 긴 여정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자, 중간중간 말씀드린 대로 이 각 단계별로, 이 단계별 그 영역은 이후 강의에서 공정별로 자세하게 깊은 내용들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스. 좋아요와 구독은 아주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